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전기자동차를 1년간 운용을 하고 있는 24살 김준기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전기자동차를 사고 싶고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많은데 자기 자신 주변에는 전기자동차를 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뭔가 주관적인 후기를 듣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분들, 전기자동차를 꽤 많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니까 똑같은 대답을 계속 해줘야 돼.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니로 EV가 전기차인데도 가상해진 사운드 시스템을 꽤 크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지금 주행하는데도 소리가 웅 거리잖아요. 전기자동차는 그래도 조용한 매력에 타는 건데 살짝 아쉽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많은 골목길을 갈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멀리서부터 듣고 잘 나와준다는 거, 그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노블레스 풀옵션이에요. 썬루프랑 블루칼라 패키지 이 두 개를 제외하고 5,300만원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양주시 보조금 1,700만원을 받고 이전에 타던 스포티지 QL 1.7 디젤 그거를 1,750만원에 팔아서 약 1,850만원 그렇게 차를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실구매가는. 전기자동차 얼마나 많이 주행을 할 수 있느냐, 주행 가는 거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주행 가는 거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전기자동차는 온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트립상에 나오는 주행 가는 거리 있죠, 이게 여름에 가장 높게 찍었던 게 580km를 주행 가능하다고 떴고요, 완충을 했을 때. 그리고 겨울에 가장 추운 날에 한 400km인가? 가장 낮게 나온 게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의 이 공조장치는 모터에 힘을 쓰지 않아요. 일단 배터리에서 어느 정도를 할당을 해서 가져갑니다. 공조장치 버튼에 이 오토 버튼 누르면은 딱 바로 저 주행 가는 거리에서 30km에서 40km가 팍 깎여요. 그 정도로 온도에 정말 민감하고 공조장치에 민감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여름에 580km 그거 다 못 달리고요. 에어컨 키고 뭐 여러가지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 530km, 한 500km 그렇게 달리는 것 같아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380km, 400km 이렇게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확실히 충전할 횟수가 좀 더 많습니다. 충전 시간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인프라가 많고 적고 시간이 길고 짧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많이 좌우하거든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단독주택이냐 아니면은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있냐, 그거에 따라서 나뉘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완속 충전기를 개인용으로 달 수가 있어요. 집 바깥에다가. 엄청난 메리트죠. 이 충전기가 우리나라에 많아졌다고 해도 아직 뭐 주유소만큼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충전할 수 있다는 메리트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몇 세대만 있는 게 아니고 막 몇백 세대 아니면 1000세대가 넘고 막 그런데 거기서 전기자동차를 10대만 뽑아봐요. 그러면 10대 전부 다 충전을 하면서 써야 되는데,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충전하고 있는 운전자는 충전이 끝나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나와줘야 돼요. 그게 새벽 시간에 자고 있는 시간이든 아니면은 내가 뭐 업무를 하고 있는 시간이든. 그게 전기자동차 충전 매너거든요. 번거로워요. 번거롭기 때문에 제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서 충전을 할 때 대부분 20%에서 100%를 충전한다고 기준을 잡았을 때 9시간에서 한 11시간이 걸려요. 대부분 이 시간을 듣고 사람들이 아니 그 시간 동안 충전을 언제 다 하냐, 그동안 차 어떻게 타고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새벽에 충전을 하죠. 당연히 탈 만큼 이제 낮에 다 타고 이제 자는 시간에 아무도 이제 다니지 않을 때 그때 충전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 충전 시간은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주행거리가 한 100km밖에 안 남았네? 그럼 집에 와서 충전해야지 하고 다음날 일어나면은 그냥 바로 500km 주행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충전기가 있는 게 엄청나게 큰 이 매력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쓰는 이 급속 충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구간인 한 30%에서 65%이 구간대에서 한 35%를 충전하는 데에는 한 30분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휴게소에서. 그게 어느 정도 주행 가능이냐면은 한 180km에서 한 300km까지 충전이 되는 시간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그렇거든요. 장거리를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30분 동안 그냥 휴게소에서 뭐 커피를 마시든가 화장실 갔다 오든가 잠깐 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장거리 운전하면은 우리 주기적으로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정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충전 시간에 대한 것도 그렇게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으로 충전 비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희 집에서 쓰는 그 완속 충전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 할인 기간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원래 더 늘리려고 했는데 올해 6월에 끝난다고 하거든요. 그 충전 비용이 2배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집에서 충전할 때는 3가지 구간으로 나뉘어요. 경부화, 중간부화, 최대부화. 이 부하의 기준이 뭐냐면은, 이 새벽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전기 제품을 잘 안 쓰잖아요. 다 불 끄고 자잖아. 그때는 부하가 그만큼 덜 걸린다고 해서 경부하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충전을 항상 경부하 시간에만 하거든요. 경부하 시간에 하면은 1kW당 한 53원인가?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 차의 용량은 64kW고요.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이 전기자동차 이 충전 비용을 생각할 때, 야 그러면 64kW 다 채우려면은 얼마 들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 일반 내연기관 차를 탈 때, 기름 먹고 다니는 차를 탈 때 다 엔콘에서 안 타잖아요. 한 기름 2칸에서 1칸 정도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채워넣기 시작하는데, 전기자동차도 똑같아요. 항상 20kW나 30kW 정도를 남겨놓고 충전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한 번 충전에 한 1000 얼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000 얼마 정도 나오고, 가장 컨디션이 좋은 여름에는 가장 적게 나왔던 게 8,000원이었나? 그렇게 나왔고, 8,000원에서 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겨울에 이렇게 충전을 자주 할 때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16,000원. 한 평균적으로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1kW에 178원인가 173원인가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거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급속 충전기를 쓰든 우리 집에서 충전을 하든 충전 금액이 기름값에 비해서 너무 싸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넣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인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2배 정도 더 늘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할인 기간이 끝나면은. 그래봤자 많이 나와봤자 한 3만원에서 4만원대인 거예요, 한 달에. 정말 이 유류비 그리고 충전비 이 2개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은 뭐냐, 전기차 나가는 건 어떠냐, 잘 나가냐. 대부분 이런 거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죠. 전기자동차를 딱 밟으면은 시작부터 아주 큰 토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3, 1, 2. It's going like 1, 2. Holy cow! Oh shit! 사람들 태우고 가면은 차 왜 이렇게 잘 나가냐, 좀 무서울 정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토크감이 셀 뿐이지 마력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차가 그렇게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특히 고속 구간으로 가면은 처음에 나오는 그 센세이션한 느낌은 없습니다. 전기자동차 실제로 처음에 타면 잘 나간다. 하지만 뭐 그렇게 막 너무 잘 나가는 건 아니다. 시내에서 뭐 추월하고 다닐 때나 그런 상황에서는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차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냐, 이 차를 타면서 느낌은 어떠냐, 이런 질문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실내 공간 보면은 그냥 이 차급에서는 준수한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렇게 좁지도 않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소형 SUV다 보니까 절대 트렁크가 넓지 않아요. 절대 트렁크가 넓지 않고 그래도 코나보단 넓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스티어링이 생각보다 작은 유격도 매우 최소화 시켜 놓은 느낌이고요. 이렇게 핸들을 돌려보면은 내가 핸들을 돌린다는 느낌이 나요. 정말 정교하게 돌아가고, 이 묶여있는 그 강도도 살짝 무겁게 되어 있고요. 저는 딱 이 정도 세팅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적응하는데 시간 좀 걸리실 거예요. 이거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질감이 되게 심하거든요. 이질감이 심해서 그것 때문에 제동력이 더 약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실제로 제동력이 약합니다. 제동력이 약하고요. 이게 딱 이렇게 천천히 멈추라고 밟았다가 살짝만 더 밟으면 차가 확 쏠려고 해요. 이 이질감은 정말 적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주행소음은 일단은 시속 100km 넘어가면 바로 풍절음 들려오고요. 제가 가장 욕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이 앞에 타다가 이 차를 이제 뒤에 타잖아요. 그냥 딴 차예요. 이 뒤에서 들려오는 이 노면 소음이 앞에는 정말 잘 잡혀 있는데 뒷자리 휠하우스에서 들려오는 노면 소음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정말로. 특히 이게 비가 오고 난 후에 빗물이 고여있는 곳을 딱 지나가면서 휠하우스에 물 튀긴 소리가 들리잖아요. 정말 사람 스트레스 받고 미칩니다. 너무너무 짜증이 나요. 이거 이제 뒷자리에 사람을 태우실 계획이 많으신 분들은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민감한 게 아니고요. 정말 소리가 너무너무 소리가 커요. 노면의 잔진동을 정말 잘 걸러줘요. 저도 처음에 타고 이거 되게 놀랐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칭찬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 이 차급을 생각해보면은 정말 이 노면의 잔진동을 잘 걸러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 댐퍼와 스프링의 세팅이 어떠냐, 스프링 정수가 되게 낮아요. 뭐 이 차가 뭐 롤 억제를 제대로 확 하면서 다 하고 다니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롤은 되게 많이 허용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고속주행 안전성은 뭐냐,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일단 이 차를 갖고 과속은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차가 120km가 넘어가면은 그냥 바로 피칭이 되게 심해지거든요. 정말 심해지고 정말 불안함이 느껴져요. 타이어도 안 그래도 지금 그립이 약한데 정말 차가 불안하게 느껴지니까 고속주행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은 110km를 넘기지 말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생제동 같은 경우 오토로 놓고 다닐 수도 있고 제가 수동으로 강도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0단계, 1, 2, 3단계 총해서 4단계가 있는데 이 오토 모드는 그렇게 영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차 살 때부터 오토 모드로 두고 다니지 않고 그냥 제가 수동으로 조절을 하거든요. 평소에 다닐 때는 1단계, 그리고 저 멀리서 차가 서 있다 그러면 2단계 땡기고 멈추기 전에 3단계, 그리고 완전히 멈추려면은 이제 강도를 높여주는 버튼을 쭉 끌어당기고 있으면은 정차까지 자기가 다 해주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동으로 조작을 해준다 하더라도 매우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브레이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가 어느 정도 좀 더 수명이 길어지겠죠. 분명히 효과가 있기는 할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그렇게 말주변이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잘 명확하게 전달이 됐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냥 바라는 거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두 부류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냥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 모두의 리뷰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자분들이 시승해서 잠깐 타는 거랑은 확실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1년 내지는 2년 동안 타본 그런 오너들의 진짜 장단점과 장단점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차를 사시고 한 1, 2년 넘게 타신 분들 한번 이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동차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하는 거는 우리 소비자들이고, 소비자들끼리 권리를 높여가야 하는 거니까요.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